세상의 모든 일을 만족시키는 게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작자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임을 만들고자 시도하죠. 때로는 그런 시도들은 처참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이 게임은 모든 일을 만족시키기를 포기하고 대신 상당수를 크게 만족시키는 길을 찾은 듯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에서 제작한 포르자 호라이즌 2입니다. 이 게임은 2012년 10월에 발매된 포르자 호라이즌 1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포르자 모터스포츠 시리즈의 스핀오프 격인 이 게임은 기존 포르자 모터스포츠가 서킷 레이싱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 콜로라도의 공도를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컨셉으로 기존 포르자 모터스포츠 시리즈에 관심이 없는 유저들에게도 포르자라는 시리즈의 이름을 각인시켜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일 드디어 한국에 포르자 호라이즌 2가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발매 전부터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포르자 호라이즌 2는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2를 처음 접하면 처음 눈에 띄는 것은 그래픽입니다. 오픈월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장점입니다. 왜 호라이즌, 즉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큰 산이 없고 시야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가시거리가 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거리에 있는 곳들 대부분을 실제 차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색감입니다. 실제보다는 살짝 과장된 색감으로 보이는데 게임의 정체성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는 자동차 축제를 주인공, 즉 플레이어가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분위기의 레이싱이 아닌 축제 말이죠. 불꽃놀이, 자동차, 음악, 춤, 이러한 요소들이 게임의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호라이즌2의 그래픽은 그러한 분위기의 게임에 딱 맞는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와 크게 동떨어진 그래픽도 아닙니다. 한번 프랑스 남부의 이미지들을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곳은 사진으로 봐도 환상적인 곳입니다. 햇살이 강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자연환경, 그리고 넓은 포도밭과 라벤더밭이 있는 곳. 호라이즌2에서 표현된 곳은 애초에 그런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이죠. 이 편에서 추가된 날씨 표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비가 오면 젖는 노면으로 반사되는 빛과 주변의 풍경들은 보고만 있어도 황홀해집니다. 게임상 표현되는 UI들의 색감이나 그래픽도 상당히 멋집니다. 그냥 멋지게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게임의 분위기에 잘 녹아들어가는 훌륭한 디자인의 산물로 보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의 전체적인 그래픽적 감상은 어느 하나 튀는 곳 없이 게임에 잘 녹아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단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오픈월드 게임이다 보니 디테일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열심히 찾아보지 않으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요. 시간 변화에 따른 그림자 변화 같은 부분들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는 점이나 좀 더 다양한 날씨 표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초반부터 전작과는 크게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크게 상승하여서 울타리가 있는 곳이라도 거의 맵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게임성을 크게 바꿔놓았는데 일단 전작에서 가장 지루했던 부분인 레이스를 마치고 다음 레이스로 가는 길이 이번 짝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다음 위치가 내비게이션에 잡히면 동물적 감각을 이용해 지도를 가로지르며 목적지로 향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레이스 중에도 이 자유도로 인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공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게임이 무턱대고 쉬운 것도 아니어서 레이스에 승리하기 위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플레이어의 센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행감은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포르자5의 물리 엔진을 기본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아케이드 게임답게 많이 간략화되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케이드 게임과는 다르게
확실히 자동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감속할 때는 감속해야 하고 미끄러질 때는 차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면과의 마찰과 속도감, 각 차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느껴집니다. 시원하게 운전하는 게임이지 UFO를 몰거나 레이싱 게임을 가장한 액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호라이즌이어도 포르자는 포르자다 라고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도 전작보다 다양해진 느낌입니다. 200대가 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 차량의 숫자도 숫자이지만 각 차량의 특징들을 잘 살려낸 느낌입니다. SUV를 몰 때와 트럭을 몰 때, 밴이나 스포츠카를 몰 때의 느낌들이 다 다릅니다. 단지 차량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차종에 따라 다른 게임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를 몰 때는 직선 위주의 레이스가 펼쳐지고 SUV나 랠리카를 몰 때는 오프로드를 질주하게 하는 등 차종 변화에 따른 맵의 변화도 신경 썼다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공도 레이스, 포도밭, 라벤더밭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크로스컨트리, 오프로드를 질주하는 랠리, 기차나 비행기와 경주하는 레이스, 스킬 포인트 쌓기, 점프 경기 등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픈월드 레이싱에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자유주행 중에도 다양한 스킬을 구사해 포인트를 쌓고 자유롭게 맵을 달릴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멀티플레이도 따로 섹션을 나누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싱글 플레이 중 언제든 접속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습니다. 멀티플레이에서도 싱글에서 즐기는 다양한 미션들을 플레이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리플레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서킷 레이스가 아니다 보니 카메라 시점을 정해놓고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지 자동 시점 리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멋진 그래픽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리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작과는 다르게 자막 한글화와 음성의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호라이즌2 시리즈는 게임의 특성상 게임 내의 라디오와 내비게이션, 게임 내 캐릭터들의 음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다음 미션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음성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현지화되지 않았습니다. 전작을 재밌게 즐겼던 분들과 호라이즌2를 즐기는 많은 한국 유저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모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직업이고 일상이고 지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지루함은 느끼기 힘듭니다. 그것은 이 게임이 단순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게임은 배경 선택부터 차량 선택, 미술적 완성도, 게임 플레이까지 잘 기획되고 잘 다듬어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리뷰 초반에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를 포기하고 상당수를 만족시키기에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지하고 멋있는 심각한 분위기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컨셉의 게임이 먹힐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 게임에는 절체절명의 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하고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스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한두 경기에서 진다고 게임 오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즐기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2 부부 더 비디오 게이머즈 민바의 점수는 91점입니다.